안녕하세요, 북리즈입니다. 오늘 리뷰할 3D 프린터는 크리얼리티의 엔더3 V3 SE라고 하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엔더3는 CR10 시리즈와 더불어 지금의 크리얼리티라는 3D 프린터 회사가 있게 해준 대표 제품이죠. 기존의 3D 프린터라고 하면 수십만원 혹은 수백만원이 넘는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시장에서 가격대 10만원대 후반에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3D 프린터였습니다. 그래서 킹룬이 나오기 전까지 최저가 입문용 가성비 3D 프린터로 이름을 날렸는데요. 이 제품이 2017년 말에 처음 선보이고 나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엔더3, 프로, V2, 네오, S1 플러스, 맥스 등등 정말 동일한 제품의 다양한 버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V3 제품군은 뭔가 좀 특별합니다. 그 중에 크리얼리티에서 아마도 앞으로의 저가 입문용 3D 프린터를 타겟으로 해서 작심하고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제품이 바로 V3 SE입니다. 오늘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보자 하는데요. 이 프린터는 손도리에서 제품 협찬을 해주어 사용해보고 영상을 남긴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프린터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출력물의 크기를 빌드 볼륨이라고 하는데, 빌드 볼륨은 가로 220, 세로 220, 그리고 높이가 250mm로 기존 전작들과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크기가 취미용 3D 프린터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채용된 크기로 취미로 가볍게 출력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가장 노멀한 사이즈라고 봅니다. 프린터는 반조립 형태로 왔기 때문에 나머지 완성을 구매자가 직접 해줘야 하는데요. 초기 엔더3 같은 경우는 조립 부품이 10가지 정도나 되어서 매뉴얼상으로는 30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는 1시간 정도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V3 SE의 경우는 요즘 최신 트렌드를 쫓아서 크게 2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결합하면 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LCD와 보빈 거치대 정도 결합하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조립을 했는데 설명 시간을 제외하면 약 20분 정도 만에 조립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입문하신 분들 중에서 볼트 조이고 하는 것부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정도면 크게 어렵지 않게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조립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엔더3 라인업과 크게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일단 겉으로 볼 때 프레임이 달라졌습니다. 세로축을 보자면 기존에는 2040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이용해 하드웨어 구조물을 형성했는데요. 이번 V3 SE 제품에는 자체 규격의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크기가 40mm로 동일하지만 뒤에는 T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좁은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Z축 구동 방식인 롤러가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아주 특징입니다. 바닥 베이스도 기존에는 철판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플라스틱 사출물을 이용해 줬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무게가 다소 가벼워졌습니다. 바로 직전 전작인 V2 네오 같은 경우에는 7.8kg인데 반해서 V3 SE 제품은 7.12kg의 스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압출 방식이 보호덴이 아닌 직결식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오리지널 엔더3부터 V2 네오까지 모두 압출기가 노즐과 떨어져서 테프론 튜브관을 통해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보호덴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V3 SE는 직결식 구조입니다. 앞서서 S1, S1 플러스 또 S1 프로라고 하는 제품이 직결식으로 나와 있긴 했지만 가격대가 50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판매되었기 때문에 입문용 프린터로서는 손이 잘 안 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V3 SE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직결식 구조가 된 것이죠. 직결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엔더3에서는 출력이 어려웠던 TPU와 같은 플렉서블 필라멘트의 출력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만한 것은 듀얼 Z 구조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Z축 이송을 하는 이송 장치인 리드 스크류가 한쪽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한쪽이 올라갈 때 처져서 따라 올라가는 방식이었거든요. 오히려 외팔 보면 괜찮은데 한쪽만 올라가고 반대쪽은 롤러로 잡고 따라 올라가는 방식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조립 상태의 여하에 따라 반대쪽이 꿀렁꿀렁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베드 왼편에서 출력하면 결이 괜찮은데 오른편에만 출력하면 결의 간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력 품질이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조립 세팅이 잘 된 프린터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결국 뽑기운이 작용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V3 SE에서는 그런 염려 없이 듀얼 Z 구성이기 때문에 이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양쪽이 모두 Z 모터를 가지고 있는 구성이 아니라 한쪽만 모터가 있고 나머지는 벨트 연동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벨트 연동 방식도 벤보를 비롯해서 다양한 다른 프린터들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나름 괜찮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결식으로 변경되면서 X축 이속 모터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X축 프레임의 바깥쪽에 X모터가 들어있어서 X축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번 V3SE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모양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Y축 하단의 이송 방식이 롤러 타입이 아닌 연마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롤러의 경우 편신 너트가 헐겁게 되어 베드가 들썩일 수 있는데 그걸 초보분들은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대로 출력하다가 출력 품질이 잘 안 나오고 하는 문제로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Y축에 대해서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준고속형 프린터라는 것입니다. 벤브랩으로부터 시작한 고속 프린팅 흐름에 편승해서 기존 엔더3류보다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스펙상으로는 최대 250mm/s 그리고 가속도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크리얼리티에서 내놓은 K1의 속도 600 그리고 가속도 2만보다는 낮은 속도임에는 분명하지만 기존 엔더3를 비롯한 중저가 프린터들을 비해서는 훨씬 빠른 속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 보여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직접 2주간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직결식 구조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장점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호된 방식이 헤드 무게를 가볍게 하여 보다 높은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속도면에서는 보호된이 더 낫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력을 해보면 보호된 방식은 필라멘트가 이송 중에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는 리트랙션이라는 설정이 보통 5에서 7mm로 두께 두는데요. 매번 이동할 때마다 필라멘트를 이만큼 뒤로 후퇴시키는 걸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 출력 시간에서 리트랙션이 차지하는 시간이 상당한데요. 빠른 출력 속도로 출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리트랙션 시간이 더해져서 오히려 전체 출력 시간이 직결보다 더 오래 걸리곤 합니다. 그에 반해서 직결식은 리트랙션 거리를 1mm 내외로 가져가기에 훨씬 더 빨리 출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고속 3D 프린터들이 여러 곳에서 만들어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직결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봐도 빠른 필라멘트의 반응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직결식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결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TPU 출력이 제한되어 있던 엔더에서도 자유롭게 플렉서블 필라멘트를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필라멘트 중에서 기존 TPU보다 훨씬 무름 정도가 심한 페텔라의 85A 필라멘트를 V3SE에서 출력을 걸어보았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벤브랩 P1P에서 출력을 하다가 필라멘트가 익스트루더에 감겨서 벤브 헤드를 2번이나 뜯게 했던 출력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필라멘트입니다. 그런데 V3SE에서는 최대 볼유메트릭 스피드를 3 큐빅/ms로 설정하여 아무 문제 없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결식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기도 했지만 익스트루더의 구조가 플렉서블을 출력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베드 레벨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기존 V2 네오 그리고 S1 제품까지만 하더라도 베드 하단에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노브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즐과 베드 사이의 간격 및 수평을 조절할 때 수동으로 조절할 때 사용해왔는데 V3SE에서는 이 조절 나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오토 레벨링 센서인 CR 터치와 로드 셀을 장착하여서 완벽한 자동 레벨링을 구현해냈습니다. 제가 왜 완벽한 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냐면요, 기존에도 BL 터치나 CR 터치 등의 레벨링 센서가 장착된 프린터들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터치 센서가 측정한 위치와 실제 노즐이 위치하는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Z 프로브 옵셋이라는 것을 설정해주기 위해 최초 한 번은 결국 A4 용지를 노즐 아래 대고 상대적 높이를 세팅하는 과정이 꼭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만일 노즐을 교체하게 되면 이 작업을 또 해줘야 됐고요. 이게 경험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처음 프린터를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가 큰 난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V3SE는 A4 용지 없이 레벨링의 레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문제없이 출력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비싼 프린터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20만원대 프린터에서 A4를 안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V3SE의 전면 왼편 모서리 아래에는 로드셀이 들어있습니다. 벤브나 K1 프린터는 베드 모서리에 로드셀을 넣어 노즐이 베드를 누르는 압력을 센싱해서 노즐과 베드 사이의 위치값을 잡았는데요. 이건 좀 특이하게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V3SE에 딱 하나 있는 로드셀은 한번 Z 프로브 옵셋을 측정하는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초기 세팅 과정에서 한번 해주는데요. 이때 CR 터치로 측정한 Z 높이와 노즐이 로드셀 위치를 눌렀을 때 측정된 Z 높이의 차이를 Z 프로브 옵셋으로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A4 용지 쓱싹거렸던 그 부분을
이 로드셀 하나 장착으로 해결했던 것이죠. 이 값을 한번 측정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CR 터치를 이용해서 베드 정면을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무척 영리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보았습니다. K1과 벤보에서는 노즐 자체가 베드를 찍기 때문에 일단 노즐 온도를 올렸다가 다시 140도까지 내리고 또 올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뜨거운 노즐로 빌드 플레이트를 찍게 되면 빌드 플레이트가 상하거나 또 새어나온 필라멘트가 빌드 플레이트 위에 묻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V3SE는 그런 염려 없이 CR 터치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A4 용지 하나 없이 이렇게 자동 측정된 레벨링 값을 갖고 전체 면적에 대한 레벨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220x 220의 0.2mm 레이어 높이로 시트를 한번 출력을 했는데요, 거의 완벽한 안착을 보였습니다. A4 용지 없이 완벽한 자동 레벨링, 이 점은 확실히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출력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벤브레베 프린터나 K1 같은 정도의 속도는 아니지만 기존 프린터 대비 출력 시간으로 보면 약 절반 정도의 시간에 출력이 가능한 점은 장점이라고 봅니다. 크렐리티의 자체 슬라이서인 크렐리티 프린터를 열어 V3SE를 추가한 다음 출력 설정을 보면 출력 속도가 외벽 90에 내벽 6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준 고속 프린터라면 좀 더 빨리 설정을 할 수 있어도 좋을 텐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값들 중 외벽만 남기고 속도를 다 올린 다음 3D 벤치라는 배 모양의 출력물을 슬라이싱을 해보니 35분 출력 타임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3D 벤치 출력물은 기존 프린터에서는 1시간 30분, 그리고 0.28 레이어 하이트로 해도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출력물입니다. 이걸 출력해 보았는데 32분 만에 출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출력 품질도 나름 준수하게 나와졌습니다. 냉각선이 좀 약한지 많이 누운 선수 부분의 오버행 구간에서 살짝 수축이 있는 형태를 보이긴 했지만 출력 설정을 조금 조절하면 기존 프린터 대비 1.5배 정도는 무난히 출력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밖에도 에펠탑을 비롯해서 여러 모델링을 출력해 보았는데요, 출력은 안정적으로 잘 나와졌습니다. 듀얼 Z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프린터에서 일부 보였던 Z축 올라가면서 생기는 와블 같은 불량 현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즐은 CHC 하덴드는 아니고 기존 히터봉이 들어가 있는 타입인데요, 약간 세로로 긴 형태였습니다. 최대 압출량 속도, 맥스 볼유메트릭 스피드는 약 20 큐빅/mm/s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값은 기본 세팅 조건에서 속도 250mm/s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판매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최대 속도 스펙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보다 빨리 출력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액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조용함입니다. 이 점은 고속 프린터와 비교했을 때 장점으로 생각되었는데요, 고속 프린터는 빠른 출력과 대응되는 강력한 냉각을 위해 팬 소음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소음도 상당히 크고요. 반면에 V3SE는 소위 말하는 배드 슬링어 타입에서 기존보다 빠르게 출력되는데도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이 점은 고속은 하고 싶으나 소음 때문에 걱정인 분에게는 고속과 기존 저속 프린터 사이에 절충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가격입니다. 현재 V3SE는 손도리에서 249,000원으로 000원으로 판매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직전까지 나온 보급형 엔더3 V2 네오라고 하는 제품의 359,000원보다 무려 11만원 저렴한 가격입니다. 게다가 듀얼 Z와 직결식 구성으로 프리미엄 엔더3를 표방하며 내놓은 엔더3 S1이 50만원 가량인 걸 감안하면 거의 절반 가격인 셈입니다. 거의 팀킬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격 정책만으로 볼 때 향후 기존 제품 라인업은 다 단종식이고 V3 계열로만 판매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성과 속도, 가격 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는 프린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단점 부분은 혹은 아쉬운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갖게 되는 원가 절감 차원일 수도 있고 크렐리티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일 수도 있겠으나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감없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혹은 아쉬운 점 첫 번째는 V3SE에는 필라멘트 감지 센서가 없습니다. 저는 필라멘트 감지 센서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가격대 프린터들이 대부분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이 필라멘트 감지 센서를 하나씩은 장착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없다 보니까 조금 허전하기는 했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이 가격대 프린터로는 당연할 수 있겠으나 최근의 트렌드가 와이파이 원격 출력을 많이 추구하고 있어서 SD카드에다가 G코드를 저장하여 가지고 옮겨 출력하는 게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아쉬운 점, 한글 메뉴가 없습니다.
초기 세팅 시 언어 설정에서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그리고 심지어 일본어까지 있는데 한국어가 빠져 있습니다. 한글 메뉴에 친숙하신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일 것입니다. 네 번째 단점, 배드 안착이 너무 잘 됩니다. 이게 장점이 아닌가 하시겠지만 출력 때는 안착이 잘 되었다가 출력이 끝나면 쉽게 떨어져야 좋은 빌드 플레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으로 제공해주고는 이 녀석은 온도가 다 식은 상태로 떼는데도 정말 안 떨어집니다. 최근 트렌드인 PI 텍스처 빌드 플레이트 하나 구입해서 적용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다섯 번째 아쉬운 점, 필라멘트 로드 언로드 기능 메뉴가 불편합니다. 필라멘트 삽입은 메뉴에서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해줄 수 있는데요, 필라멘트를 넣는 익스트루드와 필라멘트를 빼는 리트랙트 시 모두 오토홈을 일단 해주고 작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노즐만 가열해서 익스트루드 작동만 시키면 될 텐데 왜 이런 추가적인 동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드 언로드 기능은 프린팅 첫 입문자들을 위한 기능인데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잡아줬으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해당 메뉴를 안 쓰고 그냥 손으로 레버를 눌러서 필라멘트를 넣고 빼고 하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인풋 쉐이핑과 프레셔 어드밴스라고 하는 그 기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고속 3D 프린팅으로 가기 위한 기본 기능들인데 없다는 게 다소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 프린터의 위치가 저가형 준고속 프린터이기 때문에 크게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프레셔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펌웨어 설정만 해주면 간단히 구현할 수 있는 가격이 안 드는 기능일 텐데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엔더3 V3 SE 제품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프린터에 대한 총평을 한마디로 해보자면 잘 만든 저가형 입문용 프린터입니다. TPU를 쉽게 출력할 수 있는 직결 구성에 안정적인 듀얼 Z 이송, 기존 프린터보다 1.5배가량 빠른 출력, 배드 레벨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기능들은 초보 입문자들이 구입해서 쉽게 3D 프린팅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성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잘 구성된 프린터라고 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벤브랩의 X1 카본이 테슬라라고 한다면 엔더3 V3 SE는 사회초년생이 조금 돈을 모아서 안정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아반떼 정도라고 할까요? 예산이 부족한 3D 프린팅에 관심을 갖는 초보 입문자가 구입하기에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뒤 2주 동안 제품 구매 후 손돌이 카카오톡 채널 구독 인증을 하면 1kg 필라멘트 2롤도 증정하는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구입하실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엔더3 V3 SE 프린터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붕이지였습니다.